최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지입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일정이 저희 여당의 의견에 관계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방위는 오로지 야당의 방송법 처리와 공영방송의 정치 쟁점화 위주로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왜 공영방송의 문제, MBC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너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허위에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방류, 거기다가 모든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이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정치 형태, 공영방송의 그런 형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조성은 사무처장님 간단히 그냥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공영방송인 KBS 이사 및 방문지 이사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BS 방문진, EBS 임원 등 8월과 9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원 선임이 시급했고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추천 및 임명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별도로 법 규정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까? 규정에 별도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측에서 방통위가 불과 2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 임원 선임 계획이 의결된 것이 6월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방통위의 고유 권한인 이사 선임을 무시하고 불법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돌아봐서 그 속기록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민주당은 2시간 만에 총 83명의 후보자 중 KBS 7명, MBC 6명의 발표는 지금 부실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지시 의혹과 용산 지명설들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21년 문재인 정부 때도 방통위에서는 KBS 이사 50명, 방문진 이사 30명으로 지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각 당이 서로 토론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야 공이 질문할 때 각 당을 언급하면서 위원 상호 간의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9조 등에 의거해서 제지하겠습니다. 최수진 의원님 각별히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면 의원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사과하라고 추천하라고 그만하세요. 전부 다 나가고 싶으십니까? 예? 박충건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네,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여야 모두에게 좀 자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입니다. 송영훈 증인 좀 나와주실래요? 송영훈 씨는 지금 이사 선임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죠? 네. 근데 지난 7월 26일 날 이 자리에서 새벽에 당시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서 정치 공작성 보도였다. 판결문에서도 이것은 중대한 범죄다, 심각한 비위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은섭 기자 회고 무효 확인 소송에는 원고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성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뭡니까? 정치 공작성 보도라고 단정한 근거가 뭐냐? 제가 정상화위원회에서 1년 넘게 조사를 했고요. 그 당사 보도를 한 기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지시를 받고 누구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만났더니 안철수 논문은 표절이라는 거의 요약된 자료를 줘서 거의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정치부장이 김장겸 의원이시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지시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정치부 기자가 현원섭이었고요. 현원섭이 보도를 했었고 그때 정치부장이 김장겸 의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때 당시에 회사 발표도 그렇게 났어요. MBC에서 정상화위원회 발표한 것도 제가 지시했다고. 그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와서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부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시했다고 녹음한 거 다 있습니다. 제가 지시했다고 발표 안 했어요? 저는 발표 안 했습니다. 자, 판결문에 없는 내용이고 현은섭
사실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진술인이 제보 내용을 사전 취재한 후 정치부 데스크에 보고하였고 부장이 보도국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발제하여 채택됐다. 정치부장의 지시로 시작된 보도가 아니다. 지극히 통상적인 MBC 뉴스의 보도 절차였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참고인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네,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16일 날 새벽에 본인이 말했던 그 내용하고 그동안에 지금 한 내용을 번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뭘 번복한다는 거죠? 말한 내용을. 어떤 말을 했는데요? 제가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증인이 조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요. 그거는 이제 법정에 가서 밝혀지겠죠. 그 그러나 당시에 그 자, 논문이 표절이라고 그만, 주장하는 시간이 쪽도 없으니까 있지만 그만하고. 아니라는 쪽도 자, 있습니다. 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그 자. 보도에 반영을 안 했는데 자, 그거는 위정의 정치부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분명히 네, 보충 지시를 했습니다. 질의하겠고 위정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습니다. 요건 좀 확실히 해둘게요. 이 보도를 하라고 지시한 분이 당시에 보도국장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부장. 정치부장이다. 그 보도 그 현원섭 논문은 표절이다라는 보도를 세 차례 한 기자가 소속된 부서가 정치부였고요. 그 당시에 정치부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김장겸 의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장겸 의원님 주장은 그걸 지시한 사람도 정치부장이다라는 말을 본인이 했다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도 정치부장이다. 그렇게 부장이 지시라니까 취재라고 보도를 하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죠.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우리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 2명, 국회가 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 야당이 2명이죠. 예. 근데 야당이 추천도 하고 있지 않고 여당에 추천한 것을 상정해주지 않아서 국회 추천목, 국회 임명목 시 지금 방통위에 걸석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방통위에서 그래서 국회에 이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예, 지금 이 우리가 청문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안은 방통위원들이면 당연히 참여해서 결정했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현직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를 했고 그 자리를 함께 논의해야 될 방통위원들은 추천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한 번 한 걸로 예. 기억합니다. 예, 빨리 응해달라고 한 번 더 요청해 주십시오. 조능희 증인 나오세요. 예, 정인이 PD 수첩 때 광우병 보도하셨죠? 네. 예, 광우병 제가 보도에 비수처 PD로서가 아니라 저희 CP였습니다. 예, 예. 대법원 판결문 확인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판결문을 보면은 MBC PD 수첩이 이 관련 부분은 전부 허위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은 그것이 논평이거나 또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랬고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결은 상당 부분 맞는 게 있고요. 저희 맞습니다. 거에 따라서 정정 보도를 했고 그렇죠. 사실 그 전에 미리 정정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정 보도를 MBC가 했는데 그 정정 보도를 정정해달라고 조능희 정인이 요청했었죠?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정 보도 했습니다. 저희는. PD 수첩 정정 보도에 대해서 조능희 정인과 그 당시에 제작했던 제작진들이 MBC가 정정 보도한 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정 보도한 것이 지나치다고 해서 그 정정 보도를 정정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 안 납니까? 이 지금 정인입니다, 정인. 그거는 제가 잘 기억에 없는데요. 정정 보도 한 거는 기억나는데 아마도 표현 회사가 무슨 다른 그 사과문인가 뭔가를 냈을 겁니다. 그렇죠, 제 사과를 냈죠. 기억에는. 예. 근데 그 사과문이 이렇게 판결이나 그런 것이 없는 무슨 과장 그리고 뭐 저희들 명예에 관련된 거 있어서 그런 거 한 건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게 그걸 정정 보도해 그 정정 보도를 또 정정해 달라고 조능희 정인이 보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사과죠. 예, 제 사과. 기억에는 제 기억에는 사과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에서 전혀 기억 없는데요. 그건 뭐 큰 문제였죠. 그거는 큰 문제였고 큰 당시에 정의는 당시 이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주는 그 증거입니다. 지금 정부도 그게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그 많은 허위 조작 뉴스를 지상파에 날개를 달아도 이게 공적인 것이다. 공공의 권리다라는 주장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공영방송의 책임은 그만큼 두터운 것이죠. 우리 조능희 PD님은 정의는 당시에 광우병 보도가 이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이 났다는 점
이것이 국민 여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방송이 광우병 보도가 들어서 허연한 게 아니라요. 방송이 그 들어서 내용 중에 일부 몇몇 표현을 일부 조정하라는 몇몇 겁니다. 표현이 아니라 광우병 보도는 허위 중요한 아닙니다. 보도 사실이 전부 허위였습니다. 허위 아니었습니까? 허위 아닙니다. 의원님 그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가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당시 촛불 그거는 시민 정부가 덕분에요. 협상을 한 탓이고, 자, 그런 그 명예훼손 광우병 보도가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 판결문을 지금 허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 광우병 저 보도의 허위 맞습니까? 일부 표현이 잘못돼 있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부 표현이 아니고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도 자체가 세 가지 어떻게 주요 허위입니까? 대목이 그래서 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당시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이 중단. 정책을 스톱. 변경했겠습니까? 스톱. 그래서 스톱. 더욱 스톱. 안전한 스톱. 소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기 자, 증인 가세요. 네. 허위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게 허위 보도입니까? 증인. 여기에 명예훼손 거기까지 판결문에 하십시오. 허위라고 네. 되어 예.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내가 저기요 1분 주세요. 예. 예. 그 제가요? 아니 저 들어. 자, 자꾸 말하면 아. 적은으로 걸립니다. 내가 좀 바드리팅에 들어가세요 그냥. 자, 송여운 정의인 나오십시오. 나왔습니다. 예, 우리 송 정의는 박성재 대표이사 당시에 뭐 정상화 추진위원회 팀장을 했습니까?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입니다. 그 전입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판결 서울고법 민사에 나왔 이 허무 원고 이 판결 때는 이 조사 당사자가 우리 정인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저 방송 정상화위원회 조사 과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이 당시에 정상화조사위원회 팀장 아니었습니까? 저 소송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이 저였고요. 예. 네. 허무 이 저 원고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예. 그 결과 이 판결문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고 다 돼버렸네 벌써. 저 판결 당시에는 제가 회사에 없어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근데 여기까지 하시죠.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사요. 저희가 조사할 때 다 녹음을 했습니다. 피조사자에게도 제가 녹음을 권고했습니다. 다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없습니다. 증인의 말은 마이크가 켜져서 들리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게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장 잠깐 나와주세요. 저 5분입니다. 네. 이번 KBS 이사로 선임된 분 중에 황성욱 이사가 네, 예.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아니 못하지만 그전 직함이 뭡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전 방심위 위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스케줄상 보면 이분은 임기 전에 KBS 이사 공모한 거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부적격인데다가 저는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 이사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2명이 토론 없이 투표했다입니다.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핵심은 토론과 심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핵심은 토론과 심사죠. 그렇습니다. 네, 그 토론과 심사, 실질적 심의 없는 이사 선임은 무효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세워주시고. 조성은 처장, 네. 조능희, 송요훈 두 응모자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피 신청 대상이 이진숙 위원장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을 결정할 때 기피 신청 대상은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되죠? 과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동관 위원장과 몇 분이 있을 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예가 많죠? 기피 신청 대상은 제적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네, 자, 그렇게 예. 하죠. 제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은 제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했죠? 이건 답해야죠. 표결 참여했죠? 세우세요.
그게 표결로 갔는지 어떤지 좀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답하세요. 그거 기억 못하면 그건 아니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속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자, 김영관 기획조정관? 네. 예.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에 결정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여하신 걸로 알고 참여했죠? 있습니다. 예. 조성은 처장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죠? 당일? 예, 그렇습니다.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참여를 안 했다면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한 게 되거든요.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결정했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까?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 그러니까요. 예. 두 명이 결정했죠. 혼자서 결정할 두 수 분이 없죠. 하신 건 맞죠? 예. 네, 그러면 예.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에 결정에 참여했죠? 답하세요. 답할 때까지 세우세요. 네, 뭐 참여했죠? 하여튼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예. 참여했죠. 세워놓으세요. 참여했습니까? 안 아니 했습니까? 참여한 걸로 저는 뭐 저기 기획조정관이 그렇게 기억하니까. 아니 제가 저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참여했죠? 뭐 예 참여한 걸로 뭐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아니 그냥 참여했죠. 답답해 죽겠어요. 이 답답해 죽겠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방통위 직원들의 답변을 보고 속이 터진다. 참여하면 한 거지. 아니면 안 한 거지. 옆에서 얘기하니까 어떻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여했죠? 이거는 이제 네 아니오로 답하라고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했다면 네, 참여 안 했다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하세요. 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미회 과장 잠깐 앞으로 그냥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2017년 고삼석 위원 등이 있을 때 2인 구성인 방통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랬던 것 그때 같습니다. 중요 안건 의결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는 담당도 아니었지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담당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김기석 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나요? 조성은 처장이 답해 보세요. 2017년 고삼석 위원 등 2인 구성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의결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답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방통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방통위를 지킬 생각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자, 오늘은 진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4일, 22일 2차, 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